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오늘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는 2015 본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뉴욕주에는 출마한 한인 후보가 없어 관심이 덜한 반면 뉴저지에서는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 본선거가 뉴욕주와 뉴저지주 각 투표소에서 조금 전 오후 8시까지 진행됐습니다. 뉴욕주는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없어 그런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저지주는 12명의 한인 후보들이 출마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기대했지만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분, 이 젊은 프로페셔널 한국 사람들이 이제 투표하기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참 잘 저희 헬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네를 위해서. 뉴저지주 하원 27선거구 공화당 임원규 후보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당선권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한인 최초의 뉴저지 하원의원 당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선에 도전하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 이종철 민주당 시의원 후보는 지역구 투표소를 두며 막판 표신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 같지 않고 이제 그 연방이나 이런 고위직들이 빠져가지고 선거가 조금 이제 침체되어 있는 상황 같은데 그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지역은 뉴저지주 잉그루드 클립스입니다. 박명근 공화당 후보와 엘렌방 민주당 후보가 시의원 자리를 두고 맞대결을 펼치고 있지만 이 지역은 최고 득표자 2명이 당선되기 때문에 한인 후보들이 동반 당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저지주 캠든 카운티 프리홀더 선거에는 민주당 후보로 수잔신 앵글로 체리엘 시의원이 나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리스필드의 데니스 신 민주당 시의원 후보는 재선에 나섰으며 클로스터의 제니정 민주당 시의원 후보와 포트리의 마가레단 공화당 후보가 초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저지주 본선거에는 하원의원과 프리홀더, 시의원 등 총 12명의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해 더 많은 한인 정치인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오늘 밤 11시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공화당의 차세대 기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자신의 의지를 밝히면서 백악관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치인들의 치명적 실수, 상대의 모순을 지적하기 전 자신의 모순을 먼저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 라이언 의장은 지난 1일 일부 방송과의 토크쇼 등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 중에는 어떤 이민개혁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이민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며 대통령은 이민정책에서 의회 입법 과정을 회피하고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안은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의회가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등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라이언 의장이 지난 2013년 이민개혁 법안에 초당적으로 찬성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모순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라이언 의장이 스스로 타협안을 좌절시키려고 하면서 대통령이 이민정책에 대해 신념이 없이 행동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이나 변경이 시작됐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의 벌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등록 기간입니다. 2016년도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과 변경 신청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신규 가입자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가입 의무 대상은 주민 중 18세 이상 성인으로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소지자 등입니다. 가입자는 소득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결혼이나 출산, 타주 이사
비자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접수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뉴욕 주민은 뉴욕주 정부의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뉴저지 주민들은 연방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 갱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중단 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가입하지 않고 2016년 한 해 동안 총 90일 이상을 무보험자로 보낼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1인당 $695 또는 가구당 영과세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쪽으로 적용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잦은 해외 출장과 휴가가 지적됐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취임 후 22개월 중 출장 및 휴가로 33주에 달하는 기간 동안 뉴욕시를 떠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유럽에 4차례, 푸에르토리코에 2차례 다녀왔고 보스턴과 시카고 등에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가족들과 함께 9일 동안 이태리로 여행을 떠나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일주일 이상 자리를 비운 시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잦은 해외 출장에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지난 7월 기후변화 회의 참석을 위해 바티칸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경비로 $16,000가 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회의 잡음과는 달리 뉴저지 한인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맞이 대잔치는 $18,000여 흑자를 기록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잔치 총 수입은 $156,227를 기록했습니다. 부스 판매와 광고, 협찬 등을 통한 수입입니다. 여기에 총 지출은 지난해 미지급분 $9,100를 포함해 $138,088 30센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 $18,138 70센트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박은님 회장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크게 성공한 행사였다며 내년은 물론 다음 한인회가 편안한 마음으로 동포들을 위한 추석맞이 대잔치를 개최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관심을 보여준 한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 강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무상 프리-K 신청자 전원에게 영재반 시험을 치르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시안과 히스패닉, 흑인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소수의 시의원단체 소속 26명의 시의원들은 프리-K 신청자 전원에게 영재반 입학시험을 치르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시교육국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프리-K 영재 수업은 응시 희망자에 한해 시험 통과 시 수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험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영재반 저소득층 학생의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리-K 영재반 시험 응시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의 조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양상된다는 주장입니다. 결의안에 지지하는 시의원들은 영재반 수강 자격이 되는 학생조차 소집하지 못한 학군은 시 전역 32개 학군 가운데 4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 등을 관할하는 이 학군에서는 3,300명에 달했고 3명 중 1명꼴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8곳의 저소득층 학군에서 영재반 시험 합격률은 시 전체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류가 경제를 넘어 문화, 교육에까지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팝 등 한류 열풍에 전 세계 학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자 기사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 등 전 세계적으로 부는 한류 열풍을 연구하는 학교와 기관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류 열풍이 문화계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전 영역에 걸쳐 학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한국 드라마가 거시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재정의하는가,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드러난 지역성을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가 등 한류를 통해 조명되는 세계적 대중문화 소비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나 아르헨티나 등 여러 국가에서는 대학원 박사 논문으로 한국 배우에 열광하는 중년층 일본 팬들에 관한 연구와 걸그룹 소녀시대에 대한 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문은 또 한류를 다루는 학계의 움직임이 한국학에 대한 전반적 지평을 변화시키며 한국학에 대한 기존 시각이 한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늘면서 저가 항공의 시대라 불릴 만큼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데요. 저가 항공사들의 성장이 국내 항공권의 하락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내선 항공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보다는 저가 항공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가격 경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 조사 업체인 하퍼에 따르면 지난 9월 최소 20% 이상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 판매처는 전국적으로 2,400여 개에 달했고 10월도 1,700여 개에 달했습니다. 9월 항공권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평균 6% 내렸습니다. 하락세는 연말을 지나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저가 항공사의 성장이 전반적인 가격 하락을 유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들어 스피릿 에어라인은 좌석을 30% 이상 늘렸고 프론티어는 20% 이상, 얼리전트는 15%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후발 저가 항공사의 성장세는 대형 항공사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리담회식의 영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저가 항공사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항공권 가격 하락을 과속화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할로윈 주말 동안 전국에서는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샌디에고에서는 무개념 여성이 이웃집 캔디를 모두 훔치는가 하면 뉴욕에서는 트릭-오어 트릿에 나선 일행이 차에 치이는 끔찍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트릭-오어 트릿에 나선 한 여성이 다가옵니다. 잠시 후 양심껏 가져가라며 놔둔 풀사이즈 초콜릿을 열심히 자신의 캔디통에 넣습니다. 아이들에게 서두르라며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모든 캔디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이들의 모습은 이 집 CCTV에 모두 잡혔습니다. 집 주인은 이 욕심쟁이 여성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동영상은 순식간에 이웃 주민들에게 퍼졌습니다. 한편 뉴욕에서는 단체로 트릭-오어 트릿에 나선 일행이 차에 치여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이들 중에는 10살짜리 소녀가 있었고 또 다른 3살짜리와 9살짜리 소녀는 중태입니다. It just didn't look real. It looked fake. It's like this is a Halloween joke. You know, this is a Halloween joke. 또 펜실베니아에서는 초콜릿 바에서 바늘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경찰에 따르면 6개의 캔디바에서 바느질용 바늘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You saw it earlier in the evening on the social media and proceeded to check his candy. 인디애나주에서는 14살 소녀가 차량에 치인 뒤 뒤에 오던 또 다른 차량에 받치면서 옷이 걸려 2마일가량을 차에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녀는 발견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중태입니다. 소녀를 친 두 번째 차량은 사고 직후 달아났으며 경찰은 뺑소니 운전자 검거를 위해 목격자들의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동물을 해부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덴마크의 동물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육을 위해서라지만 의견은 분분합니다. 덴마크에서 두 번째로 큰 오덴세 동물원. 아침 일찍부터 관람객들이 구름같이 몰렸습니다. 오늘 특별한 행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안아주거나 무등까지 태웁니다. 그런데 사육사들이 행사장으로 가져온 건 사자 시체 한 구. 어린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자의 털을 깎고 배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개체수 조절을 위해 안락사시킨 9개월 난 사자를 공개적으로 해부하는 겁니다. That's something that we have done in 20 years. It's not special for today.
and it's part of our education program that we do things like this. 사육사들은 사자 시체에서 분리한 내장을 탁자에 올려놓더니 내장을 잘 펼쳐 보이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역한 냄새에 코를 틀어막긴 해도 시선을 피하는 관람객은 없습니다. Altså, det stank rigtig meget til, men det var altså lidt spændende om at se, hvordan en løve så ud indeni, og det er sjovt, at det var mennesker også lignede meget. 덴마크에서는 지난해에도 코펜하겐 동물원이 18개월 된 수컷 기린에게 같은 조치를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열성 종자의 번식을 막기 위해 건강한 어린 기린을 총으로 사살하고 공개적으로 해부한 뒤 시체 조각을 사자 먹이로 준 겁니다. Grotesque, abominable, insensitive. I could go on with the words, but let's let that alone right now. And it is. It's probably unbelievable. 야만적 처사라는 논란이 일고 동물원장이 살해 협박까지 받았지만 동물원 측은 자연의 섭리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Well, what's wrong? I mean, a giraffe in Africa is eaten by lions too. And if we didn't feed the giraffe to the lions, we had to feed a cow. Is that different? 오덴세 동물원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If they disagree to have zoos to do dissection, they just don't have to visit us. It's very, yeah, we still do it. 하지만 동물들의 번식 욕구를 통제하기보다 강제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하는 동물원들의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Это тоже одна популяция. Поэтому всю эту популяцию надо сохранить в чистом виде, без примеси грязной крови. Для этого ведутся племенные книги. 하지만 덴마크 동물원들은 안락사와 공개 해부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교육이냐 동물 학대냐의 논란은 거듭될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정규 연장 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금의 상향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의회에서는 현재 투자이민 개혁 법안이 상정돼 있어 프로그램의 기간 연장과 함께 법안이 처리되면 투자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금은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인상되고 100만 달러 투자이민은 120만 달러가 됩니다. 지난 주말 할로윈 트리거월 트릿에서 받은 스니커즈 바에서 분홍색 알약이 발견됐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 포킵시에 거주하는 13세 여학생이 인근에 있는 쇼핑몰 포킵시 갤러리아에서 받은 것입니다. 또 사우스 뉴저지 우드버리 하이츠에서도 이웃집에서 받아온 캔디에서 핀처럼 보이는 날카로운 금속 물질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쇼핑몰과 이웃,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타운 정부가 메인스트리트 상권 활성화를 위해 메인스트리트 인근 공영주차장을 토요일에 무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유료였던 메인스트리트 우체국 두 편의 공영주차장은 지난달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료 개방되고 있습니다. 포트리 정부는 상권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간호협회가 주최하는 제1차 심폐소생술 공개 교육 실습이 오는 12일 오후 6시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열립니다. 실습에서는 상반신 마네킹을 이용한 인공 혈액순환과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을 배웁니다. 실습을 마친 참가자들은 미 심장협회가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1명까지 누구나 참가가 가능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가을 하늘에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에는 지나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구름 끼겠지만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다시 쌀쌀해지면서 구름이 많은 흐린 날이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